몇이야 왜? 알아서 다 가져온 거야? 알아서? 자, 핸드폰 빼세요. 핸드폰. 올림포스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올림포스 질문을. 자, 올림포스에서 우리가 얘들아 잠깐 나와봐. 오늘 숙제는 뭐였습니까? 이 앞전에 저하고 같이 2차 방정식의 기본 개념 설명해주고 앞전 시간에 2차 방정식 문제 제가 제 개념 교재 문제 다 풀어줬었죠. 질문 받아서. 그지?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올림푸스하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하고 제가 고난이도 그 앞에 쭉 풀어갖고 올 수 있으면 풀어갖고 라겠지. 맞아요? 자, 그 부분 한번 봐볼게요. 올림푸스 질문을 번호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푸스 제가 답지 드렸어요? 네. 올림포스니까 여기 될걸? 복소수? 복소수하고 2차 방정식. 자, 지금을 한번 가볼게요. (30) (32) (38) (39) 30, 32, 37, 39, 37. 자, 얘들아 얘기 한번 봐봐. 자, 이게 지금 올림푸스 질문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질문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질문이 나오면 후반 파트가 질문 나옵니다. 알겠죠? 후반 파트가 나와서 올림푸스가 뒤에 있는 뭐 고난이도 문제나 아니면 소수형 문제 있지? 거기서 질문이 나오고 앞에 부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나와요. 앞에 부분하고 많이 비슷해서. 네?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 문제를 한번 가보고요. 자, 30번 문제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30번 문제가 이런 이야기다. 자, x의 제곱,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0 나왔다.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 하자?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자, 거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을 한번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잘 봐. 자, 만약에 지금 뭐가 되냐면요. 핸드폰을 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핸드폰 찍어준 거 있죠? 그죠? 그것을 열어놓으세요. 열어놓고 제가 몇 번을 보세요 라고 하면 그 번호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열어놓냐면
하나, 둘, 셋, 4, 5, 3, 4, 5, 6 쪽을 열어놓으세요. 3, 4, 5, 6을. 제가 아마 이 앞전에 두 판을 찍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3, 4, 5, 6. 수지라 맞아? 거기 적어져 있는 게 3번이 적어져. 그렇지. 줘봐. 4, 5, 6이 적어져 있는 거. 4, 5, 6이 적어져 있는 거. 4, 5, 6이 적어져 있는 거. 4, 5, 6, 7. 요거요. 4, 5, 6, 7. 요거. 4, 5, 6, 7. 자, 우리 수지야. 이렇게 봐. 그 작은 것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일걸? 자, 4, 5, 6, 7을 열어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4, 5, 6, 7을 만약에 열어놨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 4, 5, 6, 7 다 봤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5번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5번 내용을 본다면 2차 방정식을 작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규리 2차 방정식 작성 보여? 찾았어? 자, 2차 방정식의 작성을 보면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자. 뭐하고 뭘 찾자 했어요? 쭉 내려가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배 x 플러스 알파 베타의 곱은 0 나왔죠. 그래 놓고 1차항의 계수는 뭘 적어졌습니까? 두 근의 합.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이라고 적어졌네요.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2차 방정식에서 근이란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여서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은 a분의 c여서 마이너스 얼마? 3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130번 문제는 첫 번째 줄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나왔을 때 문제는 뭐야? 이게 나왔잖아. 자,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보세요. 자, 문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수, 이 두 개의 수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이해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적었던 공식으로 비유해 준다면 이거야. 이걸 알파라고 놓고 이걸 베타라고 놨을 때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걸 알파라고 놓고 이걸 베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그 공식에 쭉 내려가니까 두 근의 합은 1차항의 계수, 두 근의 곱은 상수항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수의 합과 이 두 수의 곱만을 찾으면 2차 방정식은 작성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수의 합. 자, 두 수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두 수의 합. 자, 이게 하나의 수. 이것도 하나의 수. 정리하면 얼마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얼마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수의 합 얼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 3분의 4.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나오겠네요. 맞나요? 자,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 합하고 곱을 찾았습니다. 두 수의 합을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수의 곱을 찾습니다. 두 수의 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결국 두 수의 곱이면 이 두 개의 곱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수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거 얼마였습니까? 자, 통분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4, 분자는 마이너스 4여서 3분의 4. 그래서 두 수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수를, 이 두 개의 수를 근으로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이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찾는다. 됐지?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찾아서 이 두 수의 합을 1차항의 계수에다 주고 두 수의 곱을 상수항에다 주면 2차 방정식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작성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수의 합 이걸 적으면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3분의 8x 두 수의 곱이면 마이너스 3분의 16은 0이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2차항의 개수가 얼마라겠습니까? 3이라겠죠? 2차항의 개수가 3으로 만들기 위해서 333을 곱해야 합니다. 자, 333을 곱하면 3x의 제곱 3을 곱하면 플러스 8x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6은 0이어서 방정식이 이렇게 작성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수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여라. 무조건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찾아서 정리해주면 2차 방정식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말뜻 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연습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32번 내용이 자, 내용 자체는 뭐가 되냐면 2차 방정식이 자,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2i가 됩니다. 자, 봐주세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질문을 만약에 했을 거예요. 만약에 질문한 친구는요, 이말 뜻입니다. 2차 방정식에 천레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적용을 못 해주는 거야. 2차 방정식은 한 근이 1 플러스 2i가 있으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1 마이너스 2i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었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한 근은 문제에서 안 주어져도 2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연결고가 반대인 혈내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한 근이 1 플러스 2i야.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냅니다. 됐어요? 그래 놓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제 나왔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나오면 꺼낼 수 있는 것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겠지?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니까 첫 번째 두 근의 합 얼마야? 2.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분의 a가 마이너스 a여서 찾고자 a는 마이너스 2.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 두 개의 곱하면 편례수가 되네요. 편례수 곱하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a제곱 1, b의 제곱 4니까 5. 두 근의 곱은 a분의 얼마 c, 얼마 b가 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얼마다? 5가 될 것이다. 이해됐나?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반드시 혈내근이 존재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질문이 나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
7번 내용 복소수.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지금 37번, 38번, 39번 세 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 세 개를 제가 하나씩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서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지금 뭐가 되냐면 우리 친구를 요구하고 있죠? 봐봐요. 항상 그 숙제, 그 교재에는 채점이 돼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채점이 돼 있어야 하고 처음에 맞으면 동그라미, 처음에 자기가 풀었는데 틀리면 대각선. 그래서 수정하면 세모가 들어가 있겠죠? 그거 꼭 표시를 해 놓으셔야 해요. 자, 어차피 고등학교에 가면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너희들 공부할 때 이걸 좀 요령을 터득해 해봐. 문제는 많이 풀어서 좋은 게 많이 풀면 좋아. 알았지? 근데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수학은 어떤 게 쓰냐면 너희들도 중학교 때 들어봤을 거야. 사고력. 알겠죠? 그 사고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 동그라미 부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기 봐봐. 한 친구는 공부하는 내용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잘 봐라. 자, 이게 중간고사 시험 범위니까 공시험 대비를 한번 해볼까? 하고 한 친구는요 모든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겠다 하고 막 지금 공부한 내용이 지금 비금처진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해버려야겠다 하고 막 이렇게 빗금을 치고 가네야. 알겠죠? 만약에 이 친구는 이렇게 공부한 친구는 중간고사 시험 보는 과목이 수학 한 과목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빗금 치면서 공부하죠. 또 이렇게 공부한다는 건 현실에 어긋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 선생님이 공부를 했을 때 이걸 공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최악이라고 봐요. 이 학생은 정말 잘 나와봤자 뭐가 되면 상위권의 학생들은 절대 이렇게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학생은 여기부터 공부하다가 막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오잖아요. 요 앞에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공부한 친구는 한 몇 등급 정도 받냐면 정말 잘 받아봤자 4등급 아니면 5등급 받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우리가 이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민주가 앞에 있네요. 제가 민주하고 이야기할게요. 민주야, 네가 중간고사를 봤을 때 나하고 공부했을 때 첫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첫 문제가 잘 들어봐 선생님 이야기. 첫 문제를 내가 풀었을 때 그 첫 문제 중에서 중간고사에 25문제, 24문제를 시험을 보는데 그 첫 문제 풀었다고 해서 24문제 중에서 과연 몇 문제가 있을까? 자, 우리 민주가 중간고사 24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나하고 첫 문제를 풀었습니다. 알겠죠? 정말 많이 풀었죠? 첫 문제를 많이 풀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그 첫 문제 중에서 25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문제, 3문제, 2문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선생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2문제 정도라는 건 이거지. 정말 교과서나 어느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 그것은 꼭 나하고 공부를 해서 맞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집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비유해 놓고, 알겠지? 만약에 1등급, 2등급, 3등급의 컷의 문제가 6문제 내지 7문제라면 한 문제 내지 2문제도 힘들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 그럼 도대체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사고력입니다. 자, 잘 봐라. 오늘 제가 당식을 수학 공부를 합니다. 이게 중간고사 시험범위예요. 이렇게 비금친 친구는요 정말 최악인 친구야.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공부를 한 친구는요 이겁니다. 자, 오늘 중간고사 한번 훑을까? 처음부터 1강에서부터 중간고사가 6강까지라고 가정할까? 대충 한번
뭐 1강에서 6강까지 나와 있는 문제, 비슷한 문제를 하나씩 풀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문제를 한번 풀었으면 이제 문제를 또 바꿔서 1강에서 6강까지 또 문제 양을 달리해서 또 만약에 이 문제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방향이 다른 문제를 공부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공부하지 않을까요? 내용을 얇게 해가지고 시험범위를 막 바꿀 거 아니야? 자, 또 한 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하고 기출문제, 이 근처에 있는 학교에 있는 문제를 한 20회분 정도를 풀 거니까 20회분 정도 푸는 문제를 이렇게 한번 대충 한번 가볼까요? 20회 문제를 풀었다면 이렇게 됐어? 선생님, 시험 문제가 여기에 제가 색깔 친 부분이 걸렸다면 이건 내가 공부했던 문제하고 똑같으니까 맞는 거지. 그제? 근데 시험 문제는 교묘하게 뭐가 되냐면 학교 선생님이 보는 문제집이요. 뭐가 되냐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안 나온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그래야 얘들이 못 풀 거 아니야. 시간 안에. 어느 특정한 문제집을 창조해버리면 바로 부모님들이 항의 전화 들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출판사에서 똑같이 내버리느냐.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는 시중에 얘들이 많이 보는 책, 뭔 책 이런 거 있으면 그것을 교묘하게 빼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는 죽어라 이렇게 공부했는데 얘들아 시험이 여기서 황당하게 나와버렸네. 내가 공부했던 건 줄이었는데 그 줄을 피해서 나왔네. 그래서 사고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제가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이렇게 걸렸다고 한번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걸렸는데 나는 이런 부분을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가 여기 가운데 센터가 걸려버렸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적절하게 자기가 응용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뭐냐면 이거야. 선생님이 금방 너희들한테 기말고사 토요일 날도 내가 시험을 봤지만 많은 학생들은 이런 경우예요. 자기가 풀었던 문제가 되면 자신 있게 풉니다. 왜? 봤던 문제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자신 있게 빨리빨리 풀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절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야. 시험 문제는 자기가 봤을 때 생소한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나오냐면 5문제 앞뒤, 많으면 5문제에서 4문제가 나옵니다. 승부는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생소한 문제가 1번 문제는 뭐야? 곱셈 공식의 변형이야? 그래, 공부하는 민주나 지아나 다 맞아. 공부 안 하는 필살기도 다 맞아.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는 변별력을 기를 수 없어요. 4문제 내지 5문제를 자 새롭게 딱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은 우리 민주는 이걸 이용해서 그것을 맞았고 필선이는 이걸 내가 생소한 문제니까 이걸 이용을 자기가 했지만은 이것들을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시험이야. 이게 고등학교 시험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적중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4문제, 5문제에서 내가 몇 문제를 적중을 시키느냐 이거지 16문제, 15문제를 적중한다 이것은 적중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것은 웬만한 학생 우리 지하에서부터 제일 뒤에 있는 필선이까지 그냥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야. 알았니?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필요한 게 수학이 사고력 싸움. 그 사고력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중학교 학생들이 이거예요. 선생님이 너희한테 이 앞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많은 중학교 학생들이 중3에서 고1 올라올 때 공부하는 습관이 중학교 과정하고 그대로 몸에 배어 올라옵니다. 중학교 과정을 그대로
그대로 배워 올라와서 그리고 문제 푼 것을 선생님이 풀어준 걸 자기가 봐야지 자기가 그대로 가서 또 연습도 하고 그래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배웠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한 번은 우리가 배웠다는 거야. 알겠죠? 배웠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제가 해주잖아요. 내용 설명을 해주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적어준 내용이 도대체 뭐지? 그것을 찾아가면서 자기가 비유해면서 맞춰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라고 풀었는데 그걸 틀렸어. 그걸 받기 위해서 선생님이 전화로 받아주는 겁니다. 문자로. 아시겠죠?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너무 유아틱하게 공부했어. 자기가 봤던 문제 쌩 같은 거 풀고 또 자기가 봤던 거 복습하고 풀었던 문제니까 또 반복하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건 고등학교에서 자기가 봐봐 절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절대 안 통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 봐봐 작년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지 작년에 학생들이 딱 올라왔을 때 어떤 학생은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 필선이한테 이야기합니다. 필선아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면 그놈을 먼저 충분하고 시간 투자해서 한번 해봐. 근데 그게 자기가 중학교 때 3학년 때까지 몸에 익혀져서 그걸 못 바꿔요. 못 바꿔서 뭐 학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개인적인 학생이니까 그 학생이 중학교 때 희주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 96점을 맞아본 적이 거의 없는 친구래. 96점 밑으로 가본 친구가 거의 없는 친구래. 그럼 거의 100점이었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렇게 했는데 그 학생이 딱 갔을 때 고등학교에 가서 몇 등급 받았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4등급 받았어요. 4등급 받았다니까. 무학여고에 가서. 그러니까 부모님이고 그 학생이고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경우는 상상도 못 했겠지. 그치? 그 등급을 받는 거야. 왜? 고등학교 때는 그 방법이 안 써져요. 안 써지고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때 우리 민주한테 쪼놈을 풀게 할까? 민주한테 답을 안 가르쳐주고 쪼놈을 어떻게 풀게 할까? 그러니까 민주는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 받지. 아니 선생님이 알려주면 너무나 좋지. 그럼 내가 보고서도 반복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안 알려주네? 근데 나보고 막 풀어보래. 민주야 이 공식이 있지 않느냐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가르쳐주면 네가 풀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풀어보려고 하는데 답답해. 선생님이 뭔가 옆에다 적어줘야만이 선생님이 해주면 힌트를 바꿔서 내가 풀만하단 말이야. 그치? 많은 학생들이 그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나 그 학생 친구들이 그걸 딱 한 번 겪고 나서 태도를 바꿨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그래서 1년 동안에 가서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는 4등급을 중간고사 때 4등급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중간고사 때 잘 봤어도 기말고사 때 잘 봤어도 그러나 1학년 2학기 때는 2등급을 둘 다 받았어요. 1등급 받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수가 적으니까 학교에서 1등급 정말 2등급도 어려워요. 2등급도 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받았는데 지금은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안 해도 딱 진도 알려주고 공부해 숙제해갖고 하면 답을 줘도 그 친구는 절대 답을 안 봐요. 진짜. 답을 안 보고 죽어라고 풉니다. 죽어라고 풀고 모르면 그냥 질문하다가 아니면 집에 갖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 갖고 와요. 다시 풀어 갖고 와서 그때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왜? 자기가 정말 생각할 만큼 생각해가지고 그게 시험장에 가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10문제를 나하고 풀면 그 10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사고력이나 우리가 노력했던 것들이 시험장에 가서 발휘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실력이에요. 봐봐.
내가 생수학을 다 풀었어? 생수학을 다 풀고 교과서도 다 풀고 올림푸스도 막 2번, 3번씩 풀었어? 점수? 사고력 공부하는 요령이나 사고력이 안 나와버리면 점수는 딱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60점대에서 70점대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우니까 무학력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무학력에서 교과서 3번 풀었어. 학교 부교재 한 3번 풀었어. 선생님 문제 또 중고 문제도 풀었어. 근데 사고력이 없어버리면 달달달달 풀었어. 사고력이 없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그 문제를 똑같이를 안 내거든. 시험 문제를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바꿔지면 그게 생소해버려. 왜? 문제를 읽어보면 알거든요.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에 두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작성했는데 문제의 말을 또 바꿔버려. 그러면 얘들은 그걸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면서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거든. 그치? 그래서 뭐가 됩니까? 습관적으로 또 이거 하나 있다. 봐봐. 지금 너희들 왜 내가 이거 오답 정리를 안 해준지 아니? 지금 너희를 보면 선생님이 이 책 표시하라고 했었지. 선생님이 뭐가 되면 하나의 장점이 제가 남자거든요. 제가 남자인데 굉장히 뭐가 됩니까? 꼼꼼합니다. 그래서 희주 선생이나 이수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정말 선생님은 꼼꼼하다고. 저는 희주 선생님이나 이수 선생님보다 더 꼼꼼합니다. 남자 선생님이지만. 근데 그걸 내가 뭐 하냐면 저는 이 문제 다 틀렸던 거 있죠. 틀렸던 걸 다 학생들마다 틀려요. 그걸 전부 다 편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풀게 해요. 책으로 줘버린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또 풀었어. 이제 또 틀렸어. 그놈을 또 뽑습니다. 또 뽑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저는 시험 대비할 때 책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직보할 때, 자, 네가 지금까지 나하고 공부했던 모든 내용의 교재가 이만큼 있다. 자, 이제 이것을 직보해라. 그래서 시험 대비할 때 이제 2주 내지 3주 전에 이제 직보하겠지. 그지? 그걸 다 오답 정리를 다시 시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시험 대비할 때 시험 대비가 아니라 시험 대비 틀렸던 거 오답 정리 시키는데 얘들은 나한테 그래요. 선생님 2주 갖고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치. 오답 정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틀렸던 것이 시험장에 나오는 거지 자기가 맞았던 것은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건 참 희한해. 알았지? 그래서 그것들 계속 집요하게 연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도 나하고 문제를 풀면 너희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3월 달에 딱 시작을 해버리면 선생님이 뭐가 됩니까? 그저께도 제가 저기 갖다 놨어요. 우리 친구를 토요일 날 봤던 거. 아쉬움은 항상 남아요. 아쉬움이 항상 남는데 그 선생님이 한편으로 보면은 과연 우리 필선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틀렸던 것을 과연 오답 정리를 했을까? 오답 정리를 만약에 과연 했다면 22문제에서 10개를 과연 맞았을까? 11개를 과연 맞았을까? 분명히 필선이한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그 부분을 과연 필선이가 했을까 안 했을까 제가 그걸 정말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다. 풀었던 걸 절대 학생들은 안 푼다는 거야. 그게 몸에 익혀지기 전까지. 그래서 저는 모든 학생들 시험 대비할 때요. 3월 달에 딱 들어간 순간 그때부터 시험 대비입니다. 시험 대비가 되고요. 정말 시험 대비를 시작하는 시험 보기 3주 내지 4주 전에는 실전 문제 시험을 봅니다. 이제 한 달 내내 시험을 봐요. 그럼 앞에서 풀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복습시키는 거야. 복습시키면서 시험으로서 이제 수업으로 이제 적응해 줘야 돼. 근데 그 연습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제 수업 가는 학생들이 1학년, 2층 현재 있는 2학년들도 올라가는 2학년들도 20회분 많으면 25회분 적게 푼 학생 내가 이야기했죠? 6회분 푼다고. 시험을 안 보려고 한 학생은 시험을 못 봐요. 근데 자기가 빨리 끝내고 시험으로서 응시하다 보면 20문제에서
20문제에서 내가 13개밖에 안 맞았어. 13개 맞았어. 그 7개 틀리는 것들이 시험장에서 나오는 거야.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정말 연습을 많이 해줘요. 수학은 절대 조바심 내지 말고 뭐가 되냐면 이런 연습을 정말 많이 해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우리 학교가 만약에 무학이다, 성수다, 한양이다, 그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남학생 작년에 현재 있는 고등학교 한양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한양. 내가 그랬잖아. 그 애가 3년 내내 그 애는 희준생한테 한번 물어봐봐. 3년 내내 100점 아래로 가본 적이 없대. 내가 봐도 공부를 열심히 해. 내가 봐도 수학 선생님이 봐도 우리 그 학생이 지아라고 할게. 우리 지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속으로 생각해요. 근데 중간고사 딱 올라와서 시험 계획을 하는데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지아야, 그건 내가 좀 아닌 것 같다. 말을 돌리죠. 네 방법이 잘못됐다 한다면 자존심도 있잖아. 지아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얘가 그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가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한양 가서 98등 났어요. 98등. 부모가 그걸 감당할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못하죠. 그 얘도 감당하기가 힘들어. 부모님하고 이제 전화를 제가 했겠죠. 부모님 목표는 수학을 1등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98등을 받아갖고 왔으니 320명에서 98등을 받아갖고 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하겠어. 당사자로.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를 끝나놓고 불러봤습니다. 우리 지아, 그 학생이 제 지아라 할게. 혹시 모르면 이름 나와버릴 것 같아서 지아야, 어떻게 할래? 한번 공부 방법을 바꿔볼래? 안 바꿔볼래? 한번 바꿔봐야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뭐 주고 뭐 줬을 때 꼭 반드시 해가고 오답 정리를 할 때 오답 정리 할래?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말고사 때는 자기 학교도 전교 2등 났어요. 그리고 나서 2학기 때는요, 그게 몸에 익혀져서 항상 최상위권 학생입니다. 근데 사람은 경험을 해보면, 경험을 해야만이 해야 하는데, 그 경험을 하기가 너무나 모험이에요. 왜? 중간고사 때 가서, 그게 만약에 자기가 중간고사 한 번을 보고 나서 수정을 해주면 좋은데, 그걸 수정을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왜?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줬다. 그래서 그걸 수정을 안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애는 아마 고등학교 내내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수정한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하다 보면 2학년 다음에 큰 강실 같은 데 한번 가봐. 편하게 떠든, 나는 그 클리닉 할 때 너무 긴장해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생각을 해봐. 클리닉 때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 수학 시간에는 당연히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야겠죠. 클리닉 시간에 한번 준다고 생각해봅시다. 적는 거. 네? 저는 이 공부 방법을 별로 권해주고 싶지 않아요. 왜? 수학 시험은 막 계산해서 막 계산도 해야겠지. 중요한 것만에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 시험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기는 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거구나. 자기가 생각해내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이거 안 나오네?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네? 그럼 풀이 과정을 지우지 말고 뭐가 이거 잘못됐지? 한번 생각해 보다가 선생님 요거 혹시 제가 뭐가 잘못됐어요? 한두 번 풀어보다가 이해 안 되면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여기서 이거 넘어간 것이 좀 잘못 넘어가지 않았느냐. 에? 그것을 배우는 게 공부예요. 그게 자기 공부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그런 것을 몸에 익히기를 나는 바래. 그래야만이 그게 정말 공부지. 중학교 때와 같이 기계적인 시험은 절대 고등학교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친구 하나 있잖아. 우리 수진이하고 필선이라는 두 명의 친구가 있어. 너희들도 아마 그런 친구들 있을걸? 그게 너희들 자신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친구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거야. 봐봐. 이 봐봐요. 우리 수진이하고 나하고 있는데 우리 수진이는 나하고 수진이하고 수학 점수는 똑같아요. 수학 점수는 똑같은데 우리 수진이는 우리 필선이는 쭉 막 공부하면서 막 반복하고 몇 번씩 풀어봐서 100점을 맞은 친구가 필선이고 근데 같은 친구들간에 봤을 때 이 수진이는 별로 공부도 안 한 것 같아. 근데 나름대로는 했겠지. 근데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우리 수진이는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얘는 100점을 맞아. 알겠죠? 그 말은 뭐가 되냐면요. 저는 노력형이지만 얘는 뭐가 됩니까? 사고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똑같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중학교 때 100점을 똑같이 맞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성적이 좋지만 나는 노력으로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점수가 한계가 있는 거야. 왜? 내가 고등학교에서는 24문제가 나왔을 때 노력으로 막 반복해서 맞을 수 있는 문제는요. 만약에 24문제가 있다면 노력으로 해서 실수하지 않고 맞을 수 있는 문제는 18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나머지 6개가 문제라는 거야. 근데 그 6개가 등급을 가르는 문제거든요. 등급을 가르는 문제. 그러니까 거기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쫙 갈라져 버리는 거지.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공부 방법을 이렇게 시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조금 색다르다는 걸 알아. 알았지? 선생님이 기억에 의해서 막 풀어갖고 와라, 뭐 해라 하는 거지만 그 공부 방법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자, 내가 이거 하나 있어. 야! 2차 방정식의 작성을 이렇게 해. 해놓고 공식을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어갖고 와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일 것 같아? 우리가 수학상을 한 번 정도는 배웠을 거 아니야. 배운 지 좀 오래됐지만 작년 2학기 때는 상을 안 배웠잖아. 그치? 그러나 1학기 때는 상을 한 번 했단 말이야. 시간은 좀 지났지만 그 공식을 최대한 끌어내서 이걸 내가 맞춰버릴 수만 있다면 그 친구는 절대 그 문제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은 끌어내고 싶다는 거야. 너희가 공부할 때. 보여주고 문제 풀고 보여주고 문제 풀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치? 그렇지만 그 방법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하고 선생님이 공식 설명을 자세히 해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항상 앞으로 남은 기간은 절대 뭐가 됩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세요. 그리고 이거 한번 봐봐.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한번 잠깐 봐볼래요? 우리 친구를 지금 상 받은 친구 있죠? 하 받은 친구 있죠? 수학하. 수학하를 한번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다 어렵습니다. 처음 배울 때. 수학하를 배운 학생은 하가 처음 배우면 생소하고 부담스럽고 틀리는 문제가 많고 상도 마찬가지야. 자주 틀려봐야지 학생들이 문제의 요령을, 문제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지? 자주 틀려봐야 한대. 자주 틀려봐야지 자기가 무슨 유형을 틀린지를 알지. 처음부터 자기가 공부했는데 맞았다. 과연 그 문제가 처음 공부한 학생이 맞았다면 맞을 정도가 됐다면 그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까? 절대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학생들은 자기가 맞은 것을 좋아하지 틀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은 자기가 알 수 있는 문제만 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시험은 내가 틀리는 것들이 꼭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z의 값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야. 자, 우리 친구들이 이거 기억하나 모르겠습니다.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누구하고 똑같다?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됐어요? 자, z의 값이 만약에 z의 값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러면 fn은 z의 n승이 됩니다. z의 n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i의 n승이 됩니다. 됐나요? 자, f1에서 fn까지 계산하세요. 자, 갑니다. fn에서 fn까지 계산합니다. f1 얼마? 마이너스 i 플러스 얘들아 f2 우리는 복수수를 알아. 그냥 계산해. f2는 얼마? 1이야. f3이면 마이너스 i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의 i의 3승이 되겠네. i의 3승은 마이너스 i여서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i. 됐나? Z4 F4 4를 집어넣으면 i의 4승은 얼마? 1. i의 4승은 얼마? i의 4승은 1이니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 됐나요? 자, 그러면 z의 5승은 마이너스 i의 5승은 마이너스 i니까 값이 반복해버려야겠네요. 자, 갑니다. 자, 5승은 마이너스 i, 6승은 마이너스 1, 7승은 i, 8승은 1, 9승은 마이너스 i, 10승은 마이너스 1, 11승은 i, 12승은 1. 계속 나가될래.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여기 봐봐. 자, 어떤 학생이든지 복수수는 다 배웠습니다. 알겠죠? 복수수를 배웠는데 i의 거듭제곱도 얼마인지 누구든지 압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면 자, 이와 같이 잘 봐라. F1, F2, F3. 자, 문제는 땡땡땡 FN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하여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야? 이제 중요한 건 이 말뜻을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수수의 계산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집어넣었어. 그게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제 이 문제를 맞고 안 맞고의 차이점은 이걸 해석해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점이야. 자, 문제는 F1에서 계속 집어넣었을 때 F1에서 Fn까지 더했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는 n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즉 F1에서 어디까지 더해야만이 마이너스 1이 나올까요? 그 자연수 n을 찾아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계산하러 갑니다. F1에서 자, 어디까지 더해야만이 마이너스 1이 나와? 여기는 안 되고 얘들아, 여기까지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나와버리네? 오케이? 그럼 n이 얼마 가져도 되는 거야? 3을 가져도 되네? 자, 또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요거 두 개 없어지고 이거 두 개 없어지니까 여기까지 더해도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럼 n이 얼마를 가져도 돼요? 7을 가져도 되네요? 또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더해도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오네? 얼마야? 11을 가져도 되겠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이와 같이 복소수가 있을 때 이 복소수가 F1에서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N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네, N은 3이나 7이나 11이나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됐어요? 자, 이때 3, 7, 11은 우리가 빨리 표현해 줘야겠죠. 여기에 있는 수는 제가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까? 4K-1이라고. K에다 1 집어넣으면 얘 나오네요. 2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얘 나오겠네. 근데 이 수가 얼마가 됩니까? 150을 넘어가서는 안 된대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수가 150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K는 가장 커서 얼마를 가져야 할까? 자, 4K가 151이니까 대충 집어넣을까요? 뭐 40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안 되네요. 160이니까. 39를 집어넣으면 얼마? 156이니까 또 안 되겠네. 자, 38도 얼마야? 안 되겠네. 37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4 곱하기 37은 4, 7에 28이어서 148. 여기다 3을 더하면 152가 돼서 넘어가 버리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를 만족하는 수는 K는 1, 2, 3 해서 어디까지? 37까지 나가야겠네요. 이해됐어요? 1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얘 나오니까 37까지 간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최대 자연수의 개수는 37개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봐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복수수를 몰라서 틀리는다? 아니죠. 복수수를 안다고 해서 맞고 틀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누구든지 F의 값은 마이너스 A인지 알아. 알았지? 집어넣었을 때 과연 그 문제를 해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점이 이제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우리 친구들 제가 항상 이야기했을 때 힘들더라도 후자의 방향을 꼭 택해 주세요. 알겠죠? 그게 정말 점수 나오는 방법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더 많이 틀리는 문제는 이제 39번과 38번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38번도 복소수야. 37번도 복소수고 38번도 복소수입니다. 자, 복소수인데 모양 한번 가볼게요. 자, 얘들아, 누가 복소수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틀리는 거야? 그건 아니죠. 문제를 시키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가보자. 자, 복소수에 대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구하여라. 복소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구해달래요. 자, 갑니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바의 제곱, 이걸 계산해 보래요. 이 복소수가 실수이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내가 얘를 계산하려면 알파도 알고 알파바도 알아야겠네? 그렇죠. 근데 알파하고 알파바가 문제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얼마라고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복소수 알파를 직접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 알파를 뭐라고 하자? A 플러스 BI라고 하자. 그러면 복소수 알파바는 A 마이너스 BI라고 하자. 자, 이렇게 네가 이걸 만들어 놨어. 알파의 제곱이야. A 플러스 BI의 제곱 같이 보세요. 플러스 A 마이너스 BI 이거의 제곱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전개할게요. A의 제곱 플러스 2ABI 마이너스 B의 제곱 됐나요? 이거 제곱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BI 다시 한번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래서 플러스 2ABI와 마이너스 2ABI가 없어집니다.
a제곱, a제곱 두 번 있죠. 요거 뒤에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지. 이것도 마이너스 b제곱이죠. 두 번 있죠. 아, 이거 계산해서 그때 선생님 이거 두 개 계산했더니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이건 뭐야? 당연히 실수잖아. 그죠? 실수기 때문에 결국 기억의 표현 방법은 맞았다는 거죠. 알파의 제곱과 알파와의 제곱은 실수였습니다. 그 표현 방법이 맞았다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입니다. 자, 얘들아, 알파와 알파바를 곱해라. 아, 알파와 알파바를 곱해. 켤레복소수야. 켤레복소수 있는 두 수를 곱해. 이거 두 개 곱하잖아. 그럼 켤레복소수는 a제곱 플러스 얼마? b의 제곱인데 알파하고 알파바가 얘인데 문제에서 알파하고 알파바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나왔다겠네? 야! a하고 b는 당연히 복소수니까 실수잖아. 실수를 했을 때 제곱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 ab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자, 제곱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ab가 없기 때문에 복소수 알파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지? 그래서 알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맞았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디귿. 자, 내용 자체를 또 한번 봐봐.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 분의 얼마냐면 알파의 제곱 그리고 우변이 마이너스 알파바가 됩니다. 자, 이 식을 만족하는 복소수 알파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야. 자, 가자. 이 복소수를 만족하는 알파가 무수히 많이 존재해. 그럼 요 식을 찾으러 가봐. 얼마예요? 곱하면 분자 알파의 제곱. 자, 대각선 곱합니다. 대각선 곱하면 알파 곱하기 알파바. 자, 대각선 곱합니다. 마이너스 알파바의 제곱. 뭐야? 너 넘어가 줄래? 넘어가 주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이 되고 자, 우변에는 알파와 알파바가 있네요. 됐어요? 자, 알파의 제곱과 알파바의 제곱은 기억에서 얼마 나왔습니까? 2배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알파와 알파바는 니은에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네요. 자, 계산합니다. 2a 제곱에서 a 제곱이 넘어오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이 넘어가면 얼마야? 3b의 제곱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보자. 나봐. 자, a가 1이면 쉽게 생각해보자. a가 1이면 자, 요 식의 값 정리하면 요거 만족한 수의 값은 a가 루트 3b가 되거나 a가 마이너스 루트 3b야. 자, 갑니다. a가 1이면 b는 루트 3 a가 0이면 b는 0 a가 루트 3이면 b는 3 b가 2면 2 루트 3 b가 3이면 a는 3 루트 4 b가 100이면 a는 100 루트 4 b가 실수기 때문에 b는 엄청 많이 대입하죠. 대입할 때마다 a도 무수히 많이 나오죠. 그럼 a하고 b의 값이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복소수 z는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가 맞는 표현 방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이 문제가 과연 복수수를 몰라서 틀렸을까? 아예 거듭제곱을 몰라서 틀렸을까?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문제에서 원하는 걸 그대로 시켜나가면서 풀어봤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 학생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는 복소수 문제는 아닙니다. 2차 방정식의 그 작성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얘가 39번 문제가
질문에서 그런 게 아니라 37번도 중요하고 38번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39번이야. 알았지? 그런 스타일이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9번 내용을 한번 봐봅니다. 자, 39번 문제가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는 얼마? 0이야.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고 하자?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얘들아, 여기까지만 읽을게. 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아직 다 안 읽었어요. 그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됐어?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줄 읽어보니까 다음 박스를 만족하는 fx를 찾아서 그 fx가 0이 되는 방정식의 두 근을 찾아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근끼리 빼달라는 이야기니까 fx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간다. 자, 근을 찾으니까 베타 곱하기 f 알파가 1이고 알파 f 베타가 얼마다? 1이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다음에 이런 식들이 딱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그걸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fx를 지금 당장 찾으러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식들을 이용해 나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과연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을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분명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야. 그렇지?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기 위해서 fx를 찾는 과정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 식의 값은 지금 당장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합니다. f 알파야. 베타를 나눠버리면 베타분의 1 나오네. 근데 베타분의 1이 뭐지?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네요.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분의 1은 얼마다?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대각선 곱해야만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다. 그럼 선생님, 이곳은요, f 베타는요, 알파분의 1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요 식의 값은 정리하면 요것은 마이너스 알파가 넘어가면 f 알파 플러스 알파는 0이고 이건 내가 다시 정리하면 f 베타 플러스 베타는 0이다. 자, 앞전에 제 수업시간 교재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f 알파 플러스 알파가 0이야. f 베타 플러스 베타가 0이야.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식은 뭘 의미한다? fx 플러스 x는 0이다. 이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베타를 대입해도 성립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다시 알파와 베타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정리한다면 그러면 fx 플러스 얼마 x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때는 이 식이 이렇게 있어야만이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지 않을까요? 됐나? 그런데 fx가 2차식인데 fx가 2차항의 개수가 1이란 말이 있어 없어? 문제? 없죠?
fx가 2차항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 없어요. 그래서 2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a라고 딱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얘가 정리하면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v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생략을 하지 않고 적어주면 이 식은 a의 자 x의 제곱 똑같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마마 플러스 3x 두 분의 곱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1이어서 이렇게 fx 플러스 x가 표현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F0은 1 나왔습니다. F0 0 집어넣으면 0, 0 우변은 A에다가 0, 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가 됩니다. 됐어요? FA가 마이너스 1, F0이 마이너스 A인데 이게 1이어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예요. 됐나? 자 이제 간다. 이제 좀 찾아봐. A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야. 근데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X 상수항이 플러스 얼마? 1이 나옵니다. 이게 fx예요. 아시겠어요? 이 fx를 0으로 놨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주세요. 자 간다. 요거 제가 얘기해서 적을게요. x의 제곱 넘어가 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이 p하고 q 나왔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차지해야 할 게 얼마야? p 마이너스 q예요. 모르니까 뭐하자? 제곱해버리자. 절대값의 제곱은 p 마이너스 q의 가로밖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p 플러스 q의 제곱 마이너스 4pq로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됐나요? 자, p 플러스 q 얼마? 마이너스 4의 제곱 16 pq의 곱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돼서 제곱의 합이 얼마야? 제곱의 값 자체가 20 나왔네요. 그러면 제곱하지 않으면 루트 20이 되겠지? 그래서 얼마? 2루트 5가 되는 겁니다. 말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있어. 우리가 어차피 다음에 시험장에 가면 주가 되는 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 가면 이런 문제를 또 계속 풀어봐야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은 이런 점이 하나 있어. 만약에 올림푸스 숙제를 내줬는데 내가 지금은 수능 문제나 고난이도 소수형 문제를 상대하기가 좀 어렵다. 알겠죠? 어려우면 그게 정말 어려우면 3월 달에 상대를 해도 되니까 그 앞에 과정까지는 있잖아. 그 과정까지는 기본적인 거고 이야기한다면 36번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거기까지는 상대를 해오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필요한 부분은 찍으시고요. 자, 우리 지금 화장실에 다녀올 학생은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고난이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난이도 몇 번까지 해갖고 하겠어요? 몇 번까지? 37번까지.
다녀올 학생은 다녀오세요. 민주야. 지아야, 바람 한번 쐬고 와. 잠 안 와? 고영아, 건아이도 질문할 준비해놔. 원래 감기가 있거든. 그게 너무 어려웠고 선생님을 찾아봤어. 제가 아까 음식 제 미연이 안 올라갔거든. 오늘 가방 못 살게. 나 진짜 먹고 살지 저는 꽂힐 거 살지. 근데 우리는 하고 그냥 너가 허스가 무단한 거 고치 못하는 잘안 보이는데 이거 아니면 저스트치 왜? 아버지가 때밀렸어. 아버지. 아니, 뭐?
먹어도 후금 먹었네. 영어. 뭐가? 아니 이런 거 아니야. 내때 봐도 진짜 자, 우리 친구를 고난이도 한번 빼보자. 고난이도. 자, 핸드폰으로 문자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들아. 유민이 왔어? 유민아, 네. 녹화해놨어. 네. 근데 오늘 수업보다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그럼 녹화해서 좀 더 올려 보내줄게. 자, 얘들아, 잠깐만 나봐봐. 오늘, 자, 제가 숙제는 우리 친구들이 이겁니다. 자, 오늘 질문이 잠깐 미안해. 2차 방정식의 끝에 수업시간 교재 문제가 몇 페이지인가 한번 봐봐. 2차 방정식의 끝에 교재 문제가 2차 방정식의 끝 문제가 그 35번이 적혀져 있는 문제가 몇 페이지야? 101페이지. 자, 자, 오늘 숙제는 44페이지에서 다음 시간에 101페이지까지 내 수업시간 교재 다 풀렸는가 검사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얘들아. 자, 올림포스 4강. 4강인가? 복소수하고 2차 방정식. 복소수와 2차 방정식. 1강에서 4강까지. 1강에서 4강까지 올림포스. 다른 거 우리 확인 안 하고요. 요 두 개는 꼭 제가 확인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내 수업 시간 교재 도형의 방정식 아니에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덧셈 뺄셈 44페이지에서 2차 방정식의 끝까지 35번까지 101페이지까지 내 수업 시간 교재 혹시 다 풀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올림포스의 1강에서 4강까지. 오늘 만약에 복소수나 2차 방정식 조금 못한 친구가 있겠지. 그지? 다음 시간까지 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질문 받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놓고 왜 그러냐면 일단 나와봐. 이제 남은 게 2차 함수하고 거차 방정식이에요. 부등식하고 2차 함수하고 거차 방정식인데 2차 함수하고
실근의 근의 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 내주면서 숙제를 해줄 거예요. 이 부분까지는 꼭 매듭을 쳐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봐봐. 자, 우리가 오늘 수업 끝나고 다음 시간에 뭐 수업이 있어서 가는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알겠죠? 가는 친구가 있으면 뭐 분명히 가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6시에 우리가 수업이 끝났는데 다른 과목이 뭐 6시 반이다 7시에 있다면 뭐 저녁밥도 먹고 뭐 가도 되겠지. 근데 그게 그런 시간이 만약에 아니라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여기서 꼭 질문을 하고 가세요. 알았죠? 나는 너희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게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선생님도 시험 대비를 하거나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선생님 수업하다 보면 어떤 애는 낮에 학교에서 끝나고 4시에 끝나면 보통 학교가 있어 4시에 다 끝나거든요. 뭐 성수, 무학, 한양, 대광 이런 게 오산 전부 다 4시 전에는 끝나요. 그런데 정말 빨리 온 학생은 4시 반에 학원에 와버립니다. 4시 반에 와서 몇 시까지 공부를 하고 가냐면 6시 반까지 막 공부를 하고 가요. 수학을. 진짜 너희들도 다음에 그럴 거란 말이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하겠지만 선생님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씩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갈 수 있으면 하고 자기가 다음 수업이나 뭐 숙제가 있다면 맞춰서 이제 가면 되는 거지. 알았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라는 거야. 왜? 왜? 수진아. 왜? 지금이 방학이거든요. 방학 때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 수학 공부를 많이 해놔야지. 학교 다니면 수학 공부할 시간이 많이 안 나와요. 방학 때 무조건 수학 공부를 많이 해놓으셔야 합니다. 유민이 오늘 시험 잘 봤어? 그냥 그럭저럭 봤어?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선생님이 검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할 거예요. 아셨죠? 꼭 매듭을 치시고. 자, 이제 고난이도를 푼 친구가 지금 질문을 하겠대요. 질문을 한다면 우리 친구가 그 문제를 안 푼 친구가 있다면 자, 도대체 다른 친구는 무엇을 질문했을까? 내가 만약에 질문한다면 나는 질문이 무엇이 나왔을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질문을 한번 제가 체크해 놓고 그 다음 제가 질문을 또 받아줄게요. 자, 내용을 32번 내용을 한번 32번, 22번, 36번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자, 36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자, 우리 친구를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우리가 얘가 또 하나 이제 선생님이 잔소리를 안 하겠지만 이거 하나 있어. 만약에 선생님이 오늘 36번인가 37번까지 숙제 내줬거든요. 근데 분명히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질문은 나와요. 근데요, 상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더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를 해보라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던져버리면 되지, 앞에다가. 그래서 나하고 선생님하고 풀이 방법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떤 접근을 잘못했는가, 그걸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지. 알겠니? 근데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오늘 화요일이구나. 오늘 목요일이라고 가정할게요. 목요일인데 화요일 날 과제물 내줘서 만 이틀 만에 왔거든요. 만 이틀 만에 왔는데 학교를 지금 안 가잖아요. 그죠? 만 이틀 만에 왔는데 숙제 양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거나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시간을 투자를 안 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수학 선생님에서 한 게 아니라 너희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수학 과목이야. 그리고 점수 따기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 수학 과목입니다. 수학은 방학 때 어느 과목보다 제가 많이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공부 시간이 몇 %? 방학 때 제가 그 이야기 했을걸요? 70% 이상 투자해야 한다.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가 36번을 질문했어요. 누가 질문한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일단 36번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안 푼 친구가 있다면 당연히 읽어보셔야 하고요. 자, A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B 플러스 A분의 K. 자, 갑니다. 자, 이제 문제 시작할게요. 자, 문제 시작은 제일 서두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2차 방정식. 됐죠? 자, 칠판 보세요. 2차 방정식.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런데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구해달래. 중근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야, 그럼 이게 누가 결정하는 거야? 판별식이 결정하지 않니? 그지?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꺼내야지. 그런데 1차항의 개수가 짝수야. 자, 1차항의 개수가 짝수면 누굴 꺼낸다? 짝수 판별식을 꺼내야겠네? 자, 갑니다. 자, 4분의 D 1차항의 개수의 절반 2B의 제곱 마이너스 A C AC니까 A의 마이너스 A 플러스 4B 플러스 A분의 얼마 K. 이 판별식이 결정을 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정리해 나가면 자, 요 식의 값 얼마가 됩니까? A의 제곱. 자, 얼마야? 마이너스 4AB.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4B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K. 됐어요? 자, 이제 이 식의 값이 2차 식이어서 제가 이걸 보고서 완전 제곱이 나와버렸네요. 됐나요? 이거 완전 제곱이 나오네요. 얼마? A-2B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K로서 판별식이 이렇게 등장을 해버렸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옳은 것을 한번 구해보자. A가 2B고 K가 0이면 얘들아 A가 2B면 이거 0이네요. K가 0이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네요. 그럼 판별식 D가 0 나와버렸네요. 그럼 무슨 분이야? 중분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기억의 표현 방법은 맞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 K가 음수이면 보세요. K가 음수였습니다. K가 음수야. K가 음수면 실수의 제곱은 당연히 얘는 양수고 K가 음수야. 양이 돼버렸네. 그러면 판별식 D는 무슨 수가 돼버리는 거야? 양수가 돼버리겠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것이다.
니은의 표현 방법도 맞았네요. 자, 디귿입니다. K가 양수였습니다. 봐주세요. K가 양수야. 이거 무슨 수야? 얘는 양수. 마이너스야. K가 양수야. 그럼 이것도 양수. 앞에는 당연히 양수고 K도 양수야. 그럼 양수에서 양수를 뺐네? 양수에서 양수를 빼면 그게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서로라는 두 허거를 가졌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거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맞는 것은 비읍과 니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의 값을 써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내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32번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내용은 질문한 친구는요. 자, 지금 복소수의 음의 제곱근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음의 제곱근인데 2b 루트 a 이 수의 값이 루트 2b분의 a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루트의 30분의 루트 2a가 루트 30분의 얼마가 된다? 2a가 된다. 자, 얘들아 한번 가보자. 이때 이와 같은 시계값, 좀 더 원상복귀 시켜줄게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절대값 a 플러스 c.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 제가 이것을 계속 물어보는 게요.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문제를 못 풀었을 때 내가 과연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안 배운 내용이 있어서 이 문제를 과연 틀렸을까? 그걸 한번 판단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계값은 원래 이렇게 적어. 이 시계값도 이렇게 적어 원래 계산하는 게. 알았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 됐어요? 자, 마이너스 빠져나온 경우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문제 서두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0이 아니라겠네요. 맞죠?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요 마이너스를 빠져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있어? 분모만 음수일 때.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는 이 마이너스를 빠져나오죠. 음의 제곱근에서. 자,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야. 자, 루트 a분의 원래 루트 b는 원래 루트 a분의 b인데 이때 이 식이 성립할 때는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야. 근데 문제에서 ab가 0이 아니라고 이 문제를 했기 때문에 b가 무슨 수야? 양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음의 제곱근을 이 내용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조건이 얘였다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학생하고 이걸 생각을 못한 학생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식이 성립하려면 분모가 음수가 돼야 하네. 분모가 음수야? 여기는 분모가 2b네. 결국 b가 무슨 수예요? b가 음수였다는 이야기죠. 됐어요? 자, 분모가 음수고 분자는 양수가 돼야 하네요. 그러니까 분자가 양수야. 분자가 양수니까 이 경우가 되려면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가 돼야 합니다. 대답 한번 합시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 시계값은 원래 이렇게 적어. 근데 생각해봐요. 원래 여기서도 똑같이 마이너스를 나오는 경우는 분모가 음수가 돼야 해.
이 식이 이렇게 나오려면 분모가 음수가 돼야 해.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분모가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조건 분모는 무슨 수였다? 양수였다는 거지. 그치? 요 식의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 이때는 뭐야? 분모가 양수였네. 이걸 읽어낼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읽어냈을 때 다음 식이 절대값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의 제곱근을 과연 쓸 수 있느냐 써가지고 여기서 부를 조사라는 겁니다. A가 양수, C가 양수야? 그럼 이건 얼마? 양수. B가 음수야? A가 양수야? 음에서 양을 빼니까 음수. C가 양수야? P가 음수잖아. 양이 돼서 얘는 얼마? 양수. 양수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네. 양수면 자기 자신이 나오네. 맞습니까? 정리하면 여기 A와 A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B와 마이너스 B가 또 없어지네요. 됐어요? 남는 건 C. 그래서 남는 건 얼마다? 2C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죠?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 아니죠? 배운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자, 29번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9번은요,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할 만합니다. 알겠죠? 29번 문제는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필요한 학생 있으면 찍으세요. 32번 제가 지울게요. 무조건 머릿속에 배운 것을 계속 적응. 자,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걸 딱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한다. 자, 질문을 많이 해도 좋다. 답을 너무 최대한 보지 말고 답은 해설지를 주면 최소화시켜서 답을 보자. 알겠죠?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떠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것만 딱 2개만 완성돼 있으면요,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상위권의 점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것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거야. 답을 어떻게 하면 안 보고 갈까? 답을 안 보고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 모르면 질문해버리지. 누가 질문하는지 모르잖아. 하면서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보고 답은 확인만 하면 돼. 4번이었네? 틀렸네? 그럼 다시 풀어볼까? 이 정도. 알겠죠? 모르겠으면 전부 다 문자로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 그거 하고 선생님이 자 이때쯤 되면 뭘 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나오는 방법을 제가 해주면 잘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 답지 보는 것을 최소화시키세요. 네? 그럼 답지 보는 건 진짜 답지는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지만 그건 쥐약이야, 쥐약. 답은 봐야 해. 답을 봐야 하는데 정말 최소화시켜야 해. 자, 29번 문제가 자, 한번 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얘들아 2학년도는요 답지 없어요. 2학년은 답지 없고 답을 제가 불러줍니다. 1번에 4, 2번에 3, 3번에 2, 4번에 주관식 72 이렇게 불러줍니다. 수업시간에. 답을 안 줘요. 그리고 얘들 또 답을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럼 답은 언제 주느냐? 자, 클리닉 시간에 갔을 때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다 질문하고 이제 클리닉 나갈 때 여기서 답안지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근데 우리 학생들 1학년한테는 그렇게 않게 하느냐.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답이 없었을 때 맞추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해설지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을 많이 봐버리면 조금 아깝죠. 자, 오메가. 자, W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다. 자, 이때 5성, 4성, 3성 이 시계값을 이와 같은 시계값을 계산해 주세요. 이 시계값을 계산해 주세요. 자, 얘들아 이걸 계산하여라. 만약에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요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너무 좀 부담 가고 이걸 계산하여라 라고 했을 때 이걸 집어넣어 버린다. 집어넣어도 답은 나오겠죠. 그죠? 그 친구는 이 문제를 상대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야. 이걸 이때는 집어넣어서 맞았어. 요거 집어넣을 거야? 이건 못 집어넣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 집어넣는 방법으로 답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복잡해. 이렇게 집어넣어서 몸에 입혀버리면 이런 것들은 못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집어넣어서 답을 찾는 건 아니다.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절대 집어넣지 말라가던데 이걸 5번 고배 또 4번도 고하고 3번도 고지 뭔가 해보라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집어넣지 말고 자, 뭐하자? 이걸 변형하자. 이게 식을 다루는 요령입니다. 자, 제일 하책은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집어넣는 친구는요, 다음에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뭔가 변형을 하자. 대각선 뭐 할까요? 2오메가. 너 넘어가 줄래? 플러스 1은 얼마다? 루트 3i. 양변을 제곱해버리자. 제곱해버리면 4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4오메가 플러스 1은 우변 마이너스 3i 제곱은 마이너스 3이다. 맞아요? 마이너스 3 너 넘어가 줄래? 넘어가면 4는 0이다. 4로 약분할까요?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됐나? 그런데 지금 저에게 고차 방정식은 안 배웠지만 여기서 꺼낼 수 있는 식이 하나 더 있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야. 이게 0이야. 그러면 뭐지? 곱셈 공식하고 똑같은데? 아니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놈하고 모양이 비슷하네? 그럼 이건 전개하면 x의 3승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것은 오메가의 3승 마이너스는 우변 0하고 같네? 이해됐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제가 꺼낼 수 있는 것은 3승의 값은 1이라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알겠죠? 그럼 W의 3승은 1이야? W의 3승은 1이야? W의 3승이 1이면 W의 5승은 오메가의 5승은 오메가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오메가의 제곱은 5승은 뭐가 됩니까? 오메가의 제곱으로 바꿔지죠. 오메가의 4승은 오메가 곱하면 오메가의 4승은 오메가로 바꿔져 버리네. 오메가의 3승은 1이야.
이건 뭐야? 이게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네? 이해됐어요? 조금 센스 한번 발휘할까요? 2는 제가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왜 이렇게 바꾸십니까? 2를 이거 쓰려고. 이건 얼마야? 0이네? 그죠? 그럼 1의 제곱이네? 값은 얼마야? 1이다 라는 얘기지. 말뜻 아시겠어요? 절대 집어넣는 연습은 피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번 내용을 한번 가봅니다. 자, 26번 문제. 자, 내용은 이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1-2i입니다. 1-2i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얼마? 베타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i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세요. 자,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하세요. 이거 계산해 달라겠네요. 알았죠? 자, 간다. 이거 두 개 가지고 얘를 계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 뭐 여기에 지금 잠깐만요. 여기 위에 지금 바가 붙어 있죠? 요 바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이 바는 좀 있다가 요거 구해서 호수부의 부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요것들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도 너무나 고맙게도 나왔네요? 그죠? 그럼 나는 얘하고 얘만 찾으면 되겠네? 근데 얘는 알 수 있네? 왜? 곱셈 공식의 변형 쓰면 되겠네. 그치? 자, 곱셈 공식의 변형 한번 쓸까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네요. 맞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썼다. 요것 정리합니다. 자, 정리하면 요놈 먼저 적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제곱 여가 있는데? 뭘 구해달라는 거야? 3승을 구해달라겠네요. 3승의 값. 3승의 값. 됐어요? 자, 간다 얘들아. 잘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요건 넘어갈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i에다가 자,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2 알파 베타 2 알파 베타 2 알파 베타 아니네. 자, 내가 구해야 할 값이 얼마냐면 곱이니까 요거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2 알파 베타는 자,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너 넘어올래 플러스 1 플러스 4i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그런데 이걸 정리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니까 제곱을 해줘야겠네요. 제곱하면 얼마야?
자, 앞에 거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4i의 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가 돼서 자,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 플러스 4i가 돼서 얘하고 얘는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이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나오네. 이해됐나? 그럼 얘들아 요거 찾았죠? 요거 여기 나왔지? 그러면 알파 3승 베타 3승만 구하면 되겠네. 자, 갑니다. 알파의 3승 플러스 베타의 3승은 내가 합과 곱을 하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이렇게 하면은 알파의 3승과 베타의 3승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수의 합에다가 얘 집어넣고 두 수의 곱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계산되면 되겠네. 그러면 나는 이제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여기다 바를 붙여야겠네. 바는 허수부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네. 바꿔서 집어넣어서 계산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시계값이 과연 무엇을 찾아야만 했는가 그걸 보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친구가 궁금해하는 문제가 그거가 있어서 자 22번 내용 한번 봅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 여기서 질문에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나온 스타일 시험 문제에서 자, 복소수 Z와 켈레 복소수 Z바에 대해서 얼마가 된다? 2i Z 플러스 1 플러스 3i Z바 플러스 이게 6 플러스 6i하고 간다. 자, 이때 Z 플러스 Z바의 4승 Z 마이너스 Z바의 4승을 계산하여라. 얘들아, 나 봐봐. 여기서 이 시계값 정리하려면 Z하고 Z바를 알아야겠네. 그죠? Z하고 Z바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복소수 Z 내가 몰라요. 복소수를 모르니까 Z를 뭐라고 놓자? A 플러스 BI라고 놓자. 그럼 Z바는 뭐라고 놔야 합니까? A 마이너스 BI라고 놔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실수 정리합니다. 여기 얼마? 2AI, 2BI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2AI 요게 앞에 항이고요. 자, 뒤에 항 실수 얼마? A 또 실수 마이너스 3B i제곱이네요. 그럼 플러스 얼마? 3B 허수 3AI 그 다음에 마이너스 BI 요것 자체가 자변입니다. 그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정리할까요? A 플러스 얼마? B 플러스 허수 5AI 마이너스 얼마? BI 이 시계값에 얘하고 같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얼마고? 6 5A 마이너스 B가 얼마? 6 그럼 연립방정식 풀면 AB 나오겠네요. AB가 나오면 Z가 나오겠네. 오케이? 그럼 연결부 바꿔주면 Z바가 나오네. 그럼 요거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지.
말든 이해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정리하시고 그래도 우리 친구들 요 앞쪽에 좀 질문이 몇 문제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마 클리닉 선생님한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숙제가 뭔지 그것만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유빈아 이거 내가 좀 이따 보내줄게. 지금 어차피 못 온 거니까.